뭔가 다급해 보이는 이 글은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NSCAI는 미국 국방 관련 AI 연구 검토를 위해 2018년 3월 세워진 인공지능 분야 자문기관으로 구글 알파벳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 국방부 차관인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있죠. 이 밖에도 여러 IT 기업 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NSCAI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 활동을 정리해 756쪽의 최종 보고서를 올해 2월 의회에 보고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AI는 학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공개하고 코드를 오픈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본 누군가가 더 좋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AI는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그게 미국의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요. NSCAI는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AI 기술은 민간과 군사 분야가 구분되지 않는 기술이죠. 근데 전통적 군사 기술은 기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그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우려는 지금까지 군사기술은 자기들이 짱짱맨이었는데 AI 군사기술은 기술 특성상 자기들이 짱에 먹기가 힘들다 그런 겁니다. 견제 대상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겠죠. 보고서에는 중국 AI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와 두 나라의 기술 발전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백악관의 리더십, 내각의 행동, 의회의 초당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AI에서 꼭 필요한 건 초소형 반도체들입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현재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대표 기업은 대만 TSMC입니다. 중국과 매우 가깝죠. 그래서 보고서에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에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것은 위협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56쪽의 수많은 위협에 대한 우려 속에서 결론이 뭐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직접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 반도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기후 재난이 덮쳤죠. 때문에 4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 경영자 회의를 열었고 총 19개 기업이 초청받았습니다.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였으니 당연히 포드, GM 같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차량 반도체 기업은 네덜란드의 NXP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죠. 인텔 같은 곳이죠. PC CPU의 강자인 인텔은 자동차 반도체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도 참여를 했는데 역시 자동차 반도체와는 상관이 별로 없죠. 그리고 현재 파운드리 분야의 갑인 TSMC도 참석했습니다. 조금 의아하지만 자동차로의 전환과 서버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비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회의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군수 반도체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국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는 핵 공격 및 우주 비행 시 방사선 피폭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2019년 미 국방부로부터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은 대표적인 군수업체입니다. 그리고 노스럽 그러먼, 톰캣 전투기를 제작하는 군수업체죠. F-22, F-35 같은 미국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 에이사 레이더를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죠. 레이더 쪽에는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에이사 레이더, 반도체 덩어리죠. 이 회의는 브라이언 타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니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라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의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산업과 군수물자를 포괄한 전체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미국 내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NSCAI 보고서에서 이미 본 내용이죠. 보고서가 감명 깊었나 봅니다. 회의에서도 웨이퍼를 들고 우리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참석한 기업들에게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일은 몇십 조가 드는 일입니다. 미국이 지으라고 했다고 냅하기에는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은 강력한 유인책을 만듭니다. 돈이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으로 투자액의 40%를 돌려준다고 한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도 상당 부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고만 잘하면 투자액의 70-80%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미친 제안을 한 거죠. Shut up and take my money. 그러자 작년 5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던 TSMC는 최근 3월 360억 달러를 쏟아부어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장 6곳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도 3월 23일 뜬금없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해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도 최근 오스틴 공장에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 추가 증설을 위해 11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텍사스주와 감세 혜택을 협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결정에 바이든 정부가 돈으로 화답했습니다. 3월 31일 반도체 육성을 위한 500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4월 12일에 반도체 CEO 회의는 그냥 성과 발표회였던 거죠. 이미 계획은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결국에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술 전쟁이 결국 AI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돈을 때려받고 있고, 미국은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잡은 미국은 소련, 이라크, 중국을 차례대로 주적으로 만들어 패권 유지를 위한 기술 우위 경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이번엔 AI와 AI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인 거죠. 국내에서는 미중 패권 싸움에 끼인 우리나라와 삼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뜬금없이 이재용 사면을 시전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잘 지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 무기의 위험성이죠. 작년 5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라며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죠. 그러나 강대국들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당연히 규제에 찬성하지 않았고, 중국은 사용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개발에는 찬성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NSC-AI 보고서에도 AI 지원 및 자율 무기와 관련된 위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도 AI 무기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지만 정작 규제에는 반대한 거죠. 뭘까, 너네. 지금 강력하게 부스터가 켜진 AI 경쟁이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엔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죠. 핵 경쟁이 한창일 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로 공멸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르지 않았던 것. 그게 룰이었던 거죠. 하지만 AI 무기는 좀 다릅니다. 직접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사라지면 이건 안 할 거야 라는 공포심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룰이 없는 무한 경쟁만 남겠죠. 당사자끼리 내버려두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룰을 만들어야 하죠. 이를 위한 압박을 가해야 하고 그 룰이 잘 지켜지는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도 필요하겠죠. 전 세계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논의, 이제 정말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